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자전거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의문의 장소. There it is. Your new office. It can't be safe. It looks bad, but it's as safe as it gets.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남자 제프는 전직 사이클 선수였지만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새롭게 일자리를 소개받은 것이었는데요. 4 hours, 3 5-minute breaks.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페달을 밟을 뿐인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이곳에서 제시받은 급여는 무려 시급 $150.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으며 재활훈련도 할 겸 그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So there's 3 big rules here. All right. 1, no electronics. So that means no smartphones, no cameras. Why not? I don't know. It's something to do with the electromagnetism and how it messes with the. But you know what? That leads me to number 2. Okay, number 2 is no questions. There's absolutely no questions. Shit, Bruce. 직장 선배에 대한 예우 따윈 개나 줘버린 제프의 싸가지에도 그보다 앞서 이 일을 해왔던 브루스는 제프가 지금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Believe me, I know this looks strange, but you like it here. And hey, we're on the same team again. That's worth something, right? 하지만 제프는 성공적인 재활훈련 뒤 다시 한번 도로 위를 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You need this. 꿈을 포기한 채 좌절하고 싶지 않은 열정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이런 추상적인 장소에서 오래 일하고 싶지 않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I'm faster than anyone. Even with this. I'll rehab the knee, and then I'm out. You're on a 20, champ. 자전거에 전선이 감겨있는 이유 또는 이런 일을 시키는 목적 등 궁금한 점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일단은 규칙을 생각하여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무릎 부상을 안고 간다 해도 전직 프로 선수인 만큼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방 안에는 전문적인 시설은커녕 시계조차 없던 탓에 페이스 조절 따위 불가능했고 결국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된 노동 속에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길 바랄 수밖에 없었죠. 겨우 첫 번째 작업이 끝나고 PT 첫날 헬린이 마냥 쓰러졌지만 머리가 식자 그제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자전거에 엉켜있는 전선들은 그렇다 쳐도 이게 대체 어디로 이어지는 것인가? 하지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는커녕 알아보는 일조차 어려운 상황. Shifts up, champ. 다만 시설 내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에게 물어본다면 이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Where do the wires go? 물론 그 인물이 시스템에 완벽히 적응해버린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겠지만 말이죠. There's no questions. 그렇게 별다른 소득 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의구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으며 참지 못하고 몰래 전선을 살펴보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이 장소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지만 이는 분명히 음악 소리였죠.
조사할수록 오히려 이 문점은 점점 더 쌓여갈 뿐, 거기에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는 무릎을 내리치며 신세를 한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 제프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프가 머무르는 공간조차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죠. This isn't concrete. This isn't concrete. 이에 대한 분노를 결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향할 수도 없었으니 분노는 자연스레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는 브루스에게 향했고 결국 규칙을 어기며 참아왔던 질문을 쏟아내게 됩니다. Because we're not old buddies, because we're not teammates! And this is not what you said it would be. There's fucking music, there's a camera in the changing room, and that wall's not even concrete! Why the fuck is there a camera in the changing room? Huh? Why are we doing this? Come on, champ, you know the rules. Fuck you, and fuck your rules! 브루스는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듯 시선을 맞추지 못했으며 그의 모습은 제프를 더욱 자극하게 되었죠. I can see why your son doesn't want to have anything to do with you. You're a loser. But I'm gonna find out what both of you are hiding. Because you know who I am? I'm the one who turns the pedals. I'm the fucking winner! You're a fuck up! You're a loser, Jeff. Just like me. And you know it. You know it. You think you're gonna race again? Look at your knee. 사실 제프에게 있어 이 장수의 비밀이나 고용주의 목적 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는 달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부터 만들어진 오갈 데 없던 분노를 이것저것 이유를 갖다 붙이며 애써 포장하여 쏟아낸 것뿐이었죠. 아니면 애초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포기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프로 선수였던 그가 제대로 된 이루 시설조차 없는 이곳에서 그저 분노에 휩쓸려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 재활이 가능할 리가 없다는 것쯤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테니 말이죠. Fuck you! 또한 이미 수년 동안 제프와 같은 혹은 그 이상으로 현실을 마주하며 적응해버린 브루스 역시 제프 이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Hey, ho, I realize you've been here a long time. I mean, it can't be easy for you. I mean, we should be a team, right? No more fucking questions. 더 이상 꿈을 좇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심지어는 같은 처지를 공유하는 유일한 동료마저 등을 돌리게 되자 제프는 오기로라도 벽 너머를 보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고 다음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제프에게 있어 진실 따위 더는 중요치 않았지만 자신과 브루스는 물론 다른 이들의 절망을 소재로 하여 이루려 한 그들의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최소한의 납득을 해야만 했죠. 벽 너머
그들이 숨겨왔던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확실해진 이상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 끝에 제프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말없이 제 할 일을 하는 브루스 뒤로 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벽 너머에는 수많은 사람의 좌절과 분노를 양분 삼아 삶을 이어가며 조금이라도 더 긴 유희를 즐기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Put your hands up and put the hammer down. You have one chance. Put the hammer down. 그 모습을 보자 어떻게든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해온 제프의 발버둥조차 그 의미를 잃게 되었죠. 제프와는 달리 현실에 적응하고 말았던 브루스는 이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위해 페달을 밟는 것일까요? 부자 한 명의 유희를 위해 돈이라는 먹이를 던져주며 수많은 사람의 자유와 꿈을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 영화 더 잡. 영화 속에서는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 극단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사실 제프와 브루스의 모습 모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직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생계를 위해 자기 능력에 따라 종사하는 일이라 말하지만 만일 돈 많은 누군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1시간에 10만 원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개꿀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씩 한 달, 1년을 넘어 아예 10년 이상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돈이야 남들보다 많이 벌겠지만 이를 과연 직업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혹은 적어도 무엇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저것 참으며 직업을 갖는 것으로 현실과 마주한 채 살아가게 되죠. 그 와중에 꿈을 놓지 않는 제프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실에 적응해버린 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브루스와 같은 사람 역시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한 직업을 꿈으로 갖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프의 경우 막연하기는 했어도 그저 제자리에서 페달을 밟는 일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닌 또다시 경주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던 반면 브루스는 페달을 밟을 이유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또한 그 이전에 그는 제프가 망치를 챙기는 것을 어렴풋이 보았음에도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결국 브루스 또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애초에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노동을 한다는 것인데 노동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뿐이니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집유정 도비는 아니잖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